그 기간 동안에 내가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결국은 한 번은 반드시 만날 것이다. 그때 제대로 만나자. 만남에 대해서 성급함을 가지지 말자. 네,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와 인맥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드는 생각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서 드는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나는 어떤 사람이 좋은가,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몇 가지 공통점, 교집합의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모습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막 권위적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짜증을 많이 낸다거나 내가 화를 많이 낸다거나 아니면 내가 안 좋아하는 내 모습이 이렇게 계속 자꾸 보이게 되는 그런 사람과는 만남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내 모습이 참 마음에 들어. 다정다감하고 대화도 잘하고 그리고 적절히 배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내 전문성도 드러나고 그런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모습이 좋은 것도 생각보다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배울 게 있는 사람이 좋죠. 시간을 계속 보내는데 내가 계속 뭔가 이야기만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건 없으면 그러면 뭔가 좀 그 소모적인 그런 생각들이 좀 들 겁니다. 그래서 배울 게 있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게 꼭 지식, 돈에 대해서 꼭 이런 게 아니라도 삶을 바라보는 태도라든지 또 인간관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모르게 본인의 어떤 일관된 태도와 삶을 견지하는 그런 관점이 다르다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람으로부터 매력을 느끼고 배울 점을 발견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유연한 전문가들을 좋아하지 않나. 그러니까 본인의 영역에서 꼭 라이센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본인의 전문성을 쌓아나가고 확고히 다져나가면서도 상대방에게 열려있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의존적인 사람은 저는 별로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간에 대한 의존성, 타인에 대한 의존성, 학벌에 대한 의존성, 자본에 대한 의존성, 집안에 대한 의존성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면 그 사람의 알맹이는 보이지 않고 계속 그런 어떤 껍데기들로 뭔가 다가올 때 저는 그거는 참 매력이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뚜렷한 색깔과 주관과 삶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네 번째 포인트가 사실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족감을 느끼는 사람인가?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자족감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반대되는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식의 사고를,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불편해요. 왜? 자기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비교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많이 성취를 해도 또 누군가는 또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스스로를 좀 폄하하고 그러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부터 우월감을 느끼고 이러면 저는 그게 참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가 습관인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항상 불편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스스로
일정 수준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거를 달성하거나 성취하거나 뛰어넘었을 때 흠뻑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게 건강에 대한 달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음악을 배우는데 요즘 기타를 너무 재밌게 쳐서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아니면 내가 양평에 밭을 일구고 있는데 이번에 옥수수가 나와서 너무 행복하다. 그죠? 그런 자족감의 포인트를 스스로 기준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흠뻑 만족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있을 때 제가 좀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인간관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인맥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좀 요즘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인맥이란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누군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 참 나의 좋은 인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일단 그 사람이 매력적일 뿐더러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인맥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무엇인가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서로가 인맥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리멤버에 그 사람 명함이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인맥일까요?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서로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인맥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좋은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무엇인가, 매력적인 포인트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인맥을 깊이 넓게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의 인맥으로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만 고민을 한다면 굉장히 제한적이고 좁은 인맥, 본인만 생각하는 인맥이 형성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우리는 기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애덤 그랜트의 Give and Take라는 텍스트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그 Give and Take라는 텍스트에는 인간의 개념을 크게 giver와, 그죠? 주는 사람, 그리고 taker, 빼앗는 사람, 그리고 giver와 taker 중간에 있는 matcher, 그죠? 때로는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받기도 하는 사람으로 나누는데, 결국 이 텍스트의 핵심적인 내용은 giver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기버가 승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옛날에 할머니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무조건 뭐 된장도 퍼주고 간장도 퍼주고 고춧가루도 주고, 그런 방식의 무조건적인 기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아남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덤 그랜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략적인, 그리고 상황과 상대방에 맞는 기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점이 저는 인맥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버가 되어야 되는지와 관련돼서 애덤 그랜트의 Give and Take의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공한 기버는 자신이 호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며 체념하지 않는다. 오히려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하루하루의 선택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위험은 베푸는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관계에서 한 가지의 호혜 방식만 고수하는 경직성에 있다. 성공한 기버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신뢰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상황을 살피고 잠재적인 테이커를 가려내는 데도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자세를 버리고 너그러운 tit-for-tat이라는 더욱 세련된 접근 방식을 택한다. 이 부분이 바로 애덤 그랜트가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는 기버들, 전략적 기버들의 특징이죠. 그죠? 누구에게 베풀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베풀 것인가를 평소에 훨씬 더 시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베풀었을 때,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생존해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맥과 관련돼서 첫 번째는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상황에 맞게, 상대에 맞게.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크게 데미지를 입거나 큰 돈이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본인만의 무엇은 있으면 좋다. 그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골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책을 드릴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원칙이나 코스모스나 이런 책들을 제가 한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로 PDF로 요약해서 그 요약본을 드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방식으로 저만의 방식, 제 색깔에 맞는 제가 전략적으로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을 때 저 사람 참 마음에 든다, 저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했을 때 제가 호혜적으로 먼저 기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결국 우리는 무언가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끌린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거기 때문에 내가 전략적인 기버가 될 수 있도록 평소에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관계와 시간에 대해서 제가 요즘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20대 후반에 변호사가 돼서 그리고 한 10몇 년간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30대 때 주로 생각을 했던 것은 최대한 그래도 기회가 닿으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명함도 교환하고 면도 트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함도 굉장히 많이 또 돌리고 또 사교 모임에도 다니고 그랬던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40에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드는 생각은 사람이 만날 때 만나야 돼. 그걸 앞당겨서 만나면 오히려 그 인간관계가 더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죠? 그래서 너무 인위적으로 안 만나도 될 사람들을 억지로 만나고 계속 연락을 하고 그 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노심초사하고 내 시간을, 저녁 시간을 전부 다 할애하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유는 내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5년 전에 만났어요. 근데 5년 전에 그때는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초라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받을까만 생각했던 그때 그 사람을 만났단 말이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모습은 굉장히 작고, 힘없고, 뭔가 실질적인 인맥으로도 보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인상이 그렇게 형성된 구도에서 더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명함만 교환하고 그냥 뭐 안부 인사 정도 하는 관계로만 지난 5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복귀를 해보시죠. 그때 그렇게 무리해서 만나지 않았고 5년 뒤에 내가 이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내가 전략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내 인맥적으로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생겼을 때, 지금 만약에 만났다면 그때 그 초라했던 내 모습이 아니고 지금의 모습에서 서로 쌍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 그런 상황에서 만남을 가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들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포인트가, 지나치게 꼭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당장 빨리 많이 만날 필요 없다. 이 어깨가 너무 좁기 때문에 결국 내가 꾸준히 성실하게 일관된 보이스를 내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업계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결국은 만날 사람들은 다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만나게 될 시점에 내가 또렷한 인상과 임팩트를 남기는 게 더 중요하지, 그걸 설익었던 그 순간에 내가 만남 그 자체에 몰두해서 상대방과 만나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도 있더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인구 수가 절벽이잖아요. 그죠? 인구가 1인당 지금 0.7 수준으로 출생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인구가 정말 지금 급감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더 장기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구조로 지금 점차 인더스트리가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30살에 일을 하면 적어도 60살, 70살, 요즘 80살까지도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결국은 한 번은 반드시 만날 것이다. 그때 제대로 만나자. 만남에 대해서 성급함을 가지지 말자. 라는 부분까지 한번 요즘 제가 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관계와 또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얻었던 큰 원칙 중에 한 개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돈을 벌 필요는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그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저는 제 컨텐츠, 제 자문, 제 교육 이런 것들을 사실 당연히 시장에서 평가되는 쪽정한 가치로 그 밸류를 당연히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합의를 했을 때 함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고 항상 그렇게 일을 해오고 있는데 작년에 유독 아주 가까운 지인들 중에 좀 스타트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으로 좀 힘들면서 그 시장에서의 가치 부분을 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막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가치를 시장에서 이 정도로 평가받고 이 정도로 팔아왔는데 이 지인이라고 해서 이게 예외를 두어야 될까? 아니면 조정을 해야 될까? 아니면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아주 많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결론은 정말 내가 이너서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지인들 아니면 정말 그 친구들 아니면 사업적 파트너들 그런 분들에게는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들도 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과는 당연히 정당한 가치를 주고받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파트너십을 맺고 일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 나의 그 최측근의 이너서클에게는 그 예외를 두어도 된다. 그래야만 그 관계가 내가 생각하는 그 원칙에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연말을 정리를 하면서 제 뉴스레터를 보낼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돈을 벌 필요는 없다. 그 원칙을 한 개는 정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그 실제로 정말 이너서클의 사람들은 어디까지인가, 누구까지인가를 생각하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하겠죠. 그죠? 그것만 딱 정해지면 이제 제 논리적 흐름에 제 판단에 있어서 허점이 없어지는 건 거죠. 그죠? 시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가치 평가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요 이너서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때로는 돈을 받지 않고도 내가 호혜적으로 베풀 수 있다거나 아니면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다거나 그랬을 때 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 예외를 두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라는 제 스스로의 가치관의 혼란도 오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또 서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작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간관계와 인맥, 그리고 시간, 그리고 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협상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